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실화에 기반한 이야기도 있고 순전히 창작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여기서는 창작된 공포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상의 산물로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이 저택은 몇십 년 전부터 비어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저택에 가까이 갈수록 알 수 없는 소름과 싸늘한 기운이 감돈다는 얘기를 들으면 누구든 섣불리 그곳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한 무리의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들에 반쯤은 마음이 끌렸다. 그들은 도시에 살고 있었고 한 명인 지수의 할머니 댁이 그 마을과 가까워 놀러 온 김에 그 오래된 저택을 귀신 체험 캠프로 삼기로 했다. 지수와 그녀의 친구 혜진, 민수, 그리고 재웅까지 총 4명은 저녁이 되자 저택을 찾아 나섰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기괴한 모습이었다. 커다란 나무들이 울타리를 대신하고 있었고 어둠 속에 잠긴 저택은 푸른 달빛에 더욱 으스스해 보였다. 친구들은 저택의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현관문을 열기로 했다. 다행히 문은 쉽게 열렸고 그들은 손전등 하나씩을 켜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 내부는 예상대로 먼지와 시든 잔해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과거의 찬란함이 남아있는 듯 보였다. 고풍스러운 가구와 세월의 흔적이 짙게 밴 벽지들. 그들은 그런 분위기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 그들 사이에 퍼졌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들이 2층으로 올라가려던 순간 문득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삐걱이는 듯한 발소리였다. 모두가 긴장하며 소리가 난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그들은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들은 한 방씩 차례로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중 한 방은 다른 방들과는 달리 문이 잠겨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재호는 어떻게든 문을 열어보려고 시도했다. 결국 그들은 문을 열 수 있었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다른 방들에 비해 더 깔끔하게 보였다. 그러다 방 한쪽 구석에 낡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가족 사진인 듯 했는데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이 모두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혜진은 그 사진을 보고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순간 방 안에서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황한 친구들은 황급히 방을 빠져나와 저택을 벗어났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진짜 귀신을 만난 기분이었다. 그날의 경험 이후 그들은 더 이상 귀신 이야기를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시골 저택에서의 일은 그들만의 비밀로 남았다. 결국 그 마을의 빈 저택은 또다시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겼고 친구들은 귀신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그 누구도 그 저택에 방문하려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저택의 기운을 조심스러워했고 그곳에 대한 각자의 의문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저택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누구도 그곳에 존재했을지도 모를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여는 여름밤, 대학생인 민재는 친구들과의 늦은 모임을 마치고 혼자 자취방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자취방은 학교에서 꽤 떨어진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민재는 항상 자정 전에는 돌아오려고 했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밤늦게 귀가하게 되었다. 길을 걸어가던 중 민재는 어느새 자신이 낯선 길로 접어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스마트폰의 GPS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재는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봤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거리며 무언가가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와 보니 그것은 오래되어 보이는 거리 가로등 이불 규칙하게 켜지고 꺼지는 모습이었다. 민재는 이 길을 지나본 적이 없었지만 어디선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어디서 본 적이 있을까 생각할 새도 없이 갑자기 주변은 더욱 캄캄해졌고 민재의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민재는 속으로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되뇌면서도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발소리는 점점 빠르게 따라붙었다.
민재는 공포에 질려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앞에 오래된 주택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주택은 버려진 듯 보였고 주변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재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추었었고 그 주택 쪽에서 명확히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야? 낮고 굵게 울리는 목소리가 민재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것은 민재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어릴 적 민재는 주말마다 할아버지를 따라 동네 산책을 가곤 했고 할아버지는 민재에게 그 어떤 부모보다도 따뜻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해 겨울 갑작스럽게 할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고 민재는 그 후로 한동안 그 슬픔을 견디기 어려웠다. 의구심과 불안을 뒤로한 채 민재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이끌려 주택 안으로 한 발자국씩 걸음을 옮겼다. 집안은 오래되어 낡고 어두웠지만 어느샌가 민재는 익숙한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가 평소 즐겨 피우던 담배의 향기였다. 민재의 가슴은 묘하게 두근거렸다. 집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민재는 사진 속에서 어린 자신과 할아버지가 웃고 있는 모습을 감상하며 감정이 북받쳤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민재는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는 안경을 걸친 할아버지가 서 계셨다. 민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재를 안심시키려 하는 듯 보였다. 오늘도 혼자 산책하니?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재는 그동안 쌓인 그리움과 놀라움에 복잡한 마음이 되었지만 곧 자신도 모르게 흐르던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혼자서요. 그러나 그 대화가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집의 다른 방에서 갑자기 누구인지 모를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돌아가야 해. 시간이 없어. 민재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지만 거리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그는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할아버지를 향해 눈을 돌리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방금 전까지 느꼈던 옹기나 할아버지의 모습은 금세 환영 같았고 집안은 다시 한번 정막 속에 잠겨버렸다. 공포스러운 경험이었지만 민재는 그로 인해 지난 슬픔을 조금은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 자취방으로 돌아오며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주신 듯한 그 미소와 목소리를 되새기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그 후 민재는 다시 그 길을 지나치지 않으려 했고 그날 밤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믿는 이들은 흔치 않았다. 하지만 민재는 그날의 일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민재는 그 경험을 통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홀로 서기와 자립의 용기를 얻었다. 어쩌면 그날의 일은 단순한 꿈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민재에게는 그 이상으로 특별한 체험으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어는 나는 인터넷을 통해 한 기묘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한 외딴 산속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외진 곳이었고 그 때문인지 오랜 세월 동안 외부의 눈길을 피해왔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마을 중심에는 금단의 집이라고 불리는 낡고 버려진 저택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그곳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다.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기이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의 도시에 살던 한 젊은 부부가 이사 오게 되었다. 그들은 도심의 복잡한 삶에 직접 자연과 가까운 곳을 찾아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마을의 규칙을 설명했고 특히 금단의 집에 대해서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젊은 부부는 그런 미신에 신경 쓸 사람들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 일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 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부부는 몰래 그 집으로 향했다. 문은 오래된 세월 탓인지 쉽게 열렸다. 그들은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집안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집안은 예상보다 더 낡았고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모든 방이 비어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저택의 저편 끝에는 하나의 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 방에 다가갔고 그곳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부부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여자는 그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 여기에 왔나요?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둘러댔다. 우리는 이곳을 탐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가볍게 웃더니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이제 이곳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집에 발을 들인 자는 영원히 이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부부는 곧바로 그 집을 뛰쳐나갔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마을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밤에 들판을 걸어다니는 낯선 여인의 형상을 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젊은 부부는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마을에서 모습을 감췄다. 부부가 사라진 뒤 마을의 어르신들은 그들의 집을 조사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그곳엔 누구도 없었고 다만 군단의 집에서 발견된 여자의 사진 한 장만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 사진 속의 여인은 부부가 묘사한 여인과 똑같았고 사진의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외지인은 환영받지 못한다. 이후로 그 마을은 다시금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운동하게 되었다. 금단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집에선 새로운 주인이 만들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떠돌며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누구도 그 집을 직접 확인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 후로 더 이상 그 마을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무서워하며 밤길을 피한다고 한다.